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기당하지 않는 법, 사기를 조심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30년 넘게 베테랑으로 검사 생활 하신 분이 이야기한 사기꾼의 특징, 사기꾼을 대비하는 법, 조심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기꾼들 매우 과도한 친절을 보이죠. 현란한 말솜씨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기만 하면 그냥 쓱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들을 어떤 사람들인지 사기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기들을 당합니다. 작게는 중고거래, 크게는 주식사기, 투자사기 이런 것들이 판치죠. 그러한 사기꾼들을 판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사기꾼하고 말을 안 섞는 게 최고라고 하는데요. 사기꾼은 평범합니다. 착하게 생긴 사기꾼도 많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사기꾼을 알아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사기꾼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온답니다. 입만 벌리면 자동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은 뭐냐? 보통의 사람들은 되게 잘해준다라는 거죠. 미안할 정도로. 그리고 그들은 최대한 증거를 안 남깁니다. 왜? 증거를 남기면 그 증거 때문에 구속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피해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계약을 쓰자, 문서를 남기자 이러는데 그런 것도 응해줍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는 추상적으로 쓴답니다. 왜? 사기죄로 고소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추상적인 문구, 애매하게. 정말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솜씨가 되게 대단하답니다. 현란하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유행하죠. 한때 많이 유행했던 게 아빠한테 휴대폰 액정 떨어뜨려서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문자 보내고 카드 앞뒤 번호하고 신분증 찍어서 달라.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소액으로 상품 구매해가는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초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이렇게 해서 알고 보면 사기인 거죠. 근데 그 문자에도 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하라는 이런 말도 적혀 있답니다. 자기가 사기치면서 그런 말에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꽤 많이 벌어지는 거죠. 게다가 사지도 않았던 물품들 사라고 배송된다고 얘기하고 전화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 불법에 연결됐다. 당신의 계좌가 사기범하고 연루가 돼 있어서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인출해서 돈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 놓고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용도로도 쓰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직원이 집으로 갈 테니 계좌에서 돈 뽑아달라. 이러면 그냥 사기라는 거죠. 사기. 정보가 유출돼서 범죄에 연루가 됐습니다. 이런 말하면 사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별게 다 있다랍니다. 별게 다 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냐. 사기공화국인데 오삼불고기 드시고 드립커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오삼불고기 예방이 세 가지는 오삼불고기, 오삼, 예방이 5가지, 사후대책이 3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2번 생각하고 내용을 확인하려는 거죠. 두 번째는 첫인상에서 느낌이 이상하면 끝까지 경계를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검사도 사기를 당한답니다. 예. 그리고 세상에 공짜 없다라고 믿어야 된답니다. 파격적인 고소익 보장 이런 거 없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조건 증거를 남겨야 된답니다. 증거만이 나중에 고소할 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다운계약서 이런 거 허위로 쓴 거 이런 것들 가지고도 소송한다든지 고소한다든지 해온다고 합니다. 예.
7가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 철저하게 예방하는 건 뭐냐? 빨리 포기해야 된다. 신속한 포기. 무슨 얘기냐? 사기책 공소시효는 10년이랍니다. 10년. 한 번 당했으면 그 다음에는 손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 쟤가 빨리 고소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 보이스피싱조차 30분 안에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100만원 이상 금액을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30분 안에 바로 인출이 안 된답니다. 30분 넘어야 인출이 되게끔 보이스피싱 때문에 막아놨답니다. 그러니까 이 30분 안 시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절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안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기를 조심하겠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언제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방식으로 비슷하게 당할 수 있다는 거.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만만하거나 쉽지 않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남의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면 결국 나중에 그와 유사한 일로 자신이 똑같이 당한다. 자신이 안 당하면 자신의 자식들이 당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사기치면서 남의 뒤통수 쳐서 돈 벌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고소히 쉽게 버는 돈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돈 벌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언제든지 사기에 연루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좀 쉬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잘 아는 사람들 10명 중에 6명 이상은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기꾼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꽤나 엄악하고 무섭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전해지기 위한 길 중에 하나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2030들이 부동산 사기를 대거 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끌에서 집을 사라. 유튜브나 가짜 전문가들의 말에 놀아나서 대거 빚을 졌습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겠습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이전 정부가 사기를 방치했던 책임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대기업과 금융권들, 재벌, 족벌가들이 그 사기극에 동원이 됐다. 사기극을 기획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뭐 5억을 벌었다, 10억을 벌었다라고 떠들어대면서 그러니까 너 아파트 분양받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3%가 되고 4%가 될 수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8%, 10%, 12% 그 이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저금리라고 2%대의 매우 싼 대출금리로 싼 이자를 부담하면서 좋은 집에 살 수 있다라고 게다가 시세 차익 더 크게 볼 수 있다라고 현혹시켜서 걸려들게 만든 거죠. 앞으로 그렇게 멋모르게 뛰어든 이들이 대거 몰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국을 특이판 만들고 사람들을 눈과 귀가 맞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집 사야 된다라고 계속 떠들어댔던 거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 위기 그리고 부동산 거품의 폭탄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불황이 심해지고 비상시국이 되면서 국민들은 대거 어렵게 살 것 같습니다. 사실상 큰 사기에 걸려든 많은 이들이 몰려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아도 사기만 피해도 우리가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사기가 존재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